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방송에 도움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찌해서 왜 탄핵이 됐다라고 보시나요? 기업에서 뇌물을 많이 받아서? 아니면 국정을 잘 돌보지 못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시면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의 법정 증언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떤 대통령보다 청렴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문재인처럼 나라가 거덜나도 좋으니까 너들끼리 다 해먹어라, 알았어, 걸리지 않게 해먹어, 이런 식으로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노력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 대북정책, 북한인권법, 공무원연금 등 좌익들이 봤을 때는 치명적인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결국 민주노총과 이 좌익 세력들의 선동에 의해서 탄핵이 됐다라고 봅니다. 플러스로 보수진영의 반역자들도 한몫을 톡톡히 했죠. 자,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비방하는 일단의 세력은 2013년부터 스물스물 기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시작은 통진당의 이석기의 구속입니다. 이석기가 통진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관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 라고 선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석기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2013년 9월 4일 찬성 258표로 국회를 무난히 통과했고요. 수원지방법원은 그 다음날 이석기에게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3년 10월 24일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의 노조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조합원 중에 자격이 없는 그런 해직 교원 9명이 포함이 돼 있어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처분이었던 건데, 같은 해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현재는 1년 후인 2014년 12월 19일 8명이 인용, 단 1명이 기각으로 최종적으로 통진당을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현재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고요. 대법원은 2015년 1월 22일 이석기의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시켜버립니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고 교학사에서 출간한 한국사 교과서 내용 중에 상당수가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킨 것은 물론 내용 자체에도 오류가 많아서 교과서로 부적합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대놓고 자유를 빼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고 중화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예요. 자유가 빠지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이것들은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더만 이제는 헌법상의 자유까지 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거리죠. 자,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자, 이 자들의 대부분이 주사파, 주체 사상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대북 정책은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였습니다. 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돈, 그런 걸로 북한의 핵을 개발하고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활용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실제로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6,16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이 돈은 당연히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이 됐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성공단 폐쇄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이에 한겨레 신문은 개성공단 폐쇄가 최서원의 작품이라고 이런 보도를 했다가 최서원과 무관하다라는 그런 사실이 확인된 후에 정정 보도하는 그런 짓까지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인권법 시행인데요. 북한인권법은 2005년에 처음 발의됐다가
11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이 됐고요. 북한 인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016년 9월 3일에 열린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9월 4일이면 북한 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북한 인권기록센터와 북한 인권재단을 설치 운영해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인권법 시행은 북한의 주민들을 동요하게 만들었고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정반대로 하고 앉아있죠. 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0월 1일에 있었던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북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입니다. 문재인은 국군의 날 정말 가기 싫어하고 실제로 안 갑니다. 자,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 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영상은 많이 봤습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요, 반대죠. 다 목숨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온 이 탈북자들은 두건과 복면을 씌워갖고 다시 김정은에게 돌려보내요. 그리고 이자는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된 직후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된 걸 보고 희열을 꼈다라고 아주 서슴치 않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되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동경하던 이 마음의 고향을 잃게 되는 거고요. 쟤네들은 마음의 고향이 북한이잖아. 돌아갈 곳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보수 진영의 일부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 비수를 딱 꼽는 그런 짓까지 했었고, 그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 선영의 학자를 청와대 수석에 발탁을 하고 호남 출신을 검찰총장에 기용한 데 이어서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댄 것인데, 대통령은 2015년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을 했고요. 개정된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예요. 이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총 4개입니다. 이 중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우리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공평한 노후 보장을 위해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래서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대는 겁니다. 자, 연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와 연금 지원에 따르는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1차로 공무원 연금을 개정을 하고 계속해서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 손을 보려 했지만 워낙 저들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만 개정하는 선에서 끝이 나고 말았던 거예요. 자, 강아지도 자기 밥그릇 뺏기면 월월 짖는다고 이것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013년부터 통진당과 전교조에서 시작한 반정부 투쟁에 원샷법 반대를 외치는 이 민주노총이 힘을 보태면서 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민주노총과 행동을 같이 하는 전농까지 가세를 하고, 특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자기들의 기득권 밥그릇이 뺏기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들 세력과 연대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대진련을 비롯한 종북 세력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거리로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고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둠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세력도 많았고, 내 밥그릇과 숟가락에 손을 대는 개혁 작업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사방천지에 대통령의 적들이 창궐을 한 셈이고,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일부 세력은요, 언론의 허위 기사를 빌미로 그걸 명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물론 이 소추안도 거의가 조작 날조였던 것은 제가 전에 방송에도 자세하게 그 국회 탄핵 소추안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시간 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들이 봤을 때 이런 호재를 맞이하자 어둠의 세력들은 밤이면 밤마다 촛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거리로 광장으로 기어나와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는 탄핵 세력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솔직히 전 국민의 20%? 뭐 소수 이 정도 인원 말고는 나머지 국민들이 저들의 얄팍한 선동에 다들 넘어간 거, 뭐 연예인부터 가수부터 허구한 날 광화문 광장에 모여갖고 그냥 무슨 페스티벌 하듯이 정말 남사스러워서 저 역시 뭐 촛불은 들지 않았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원망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핵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전 국민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억울하게 살고 있는 분도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는 너무 얼떨결에 당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법원, 검찰의 조작 날조들이 모조리 밝혀져 있고요. 또 언론사들의 당시 날조 보도들까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은 이런 진실을 파헤치고 밝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진실을 전 국민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곧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이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보수의 재건, 이것이 곧 자유민주주의의 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참고 투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라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죠.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이런 각오로 진실된 애국방송 제작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하루하루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